그럼 지금부터는 저희가 좀 같이 이제 우리 남상은 팀장님과 이한희 과장님, 제가 좀 준비한 질문들 가지고 저희가 좀 토론을 한 네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시는 다른 선생님들은요, 이 토론의 과정을 보시면서 또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그건 또 같이 가지고 있으시다가 밑에 채팅방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채팅방에 의견을 남겨주셔도 좋고요. 또 후에 같이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두 분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밝혀주셨지만 여전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까 이한희 과장님이 캐시오씨 140개 단체를 조사를 하셨는데 81%가 세계시민교육을 안 하고 22개 단체인가요? 예, 27개요. 27개 단체. 네, 27개 단체가 19%가 세계시민교육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세계시민교육을 많이 안 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왜 27개 단체는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세계시민교육을 하는 동기가 단체 내부적인 어떤 동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외부 환경에 따른 그 세계시민교육 할 수밖에 없는 회화하는 외부 환경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그들이 시민사회단체는 세계시민교육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이한희 과장님도 말씀해 주시고, 남상 팀장님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만 더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27개 단체의 실무자가 아니라서 그들이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KCOC가 이제 세계시민교육을 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저는 세계시민이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지, 상호 연계성, 그런 상호 의존성, 네. 요게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근데 국제개발협력 현장에서 이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은 대부분 현장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체들보다 더 그 글로벌 이슈들에 대해서 가장 빠르고, 그 영향도 가장 크게 이렇게 직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만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나 그런 이슈들이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그 근간에는 세계시민 의식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만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자 노력을 하다 보면 필요한 것이 공동체, 이제 현지 주민들과의 공동체나 연대하는 행동이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들도 그런 목적이 사실 그 동기 중에 하나는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남상은 팀장님, 월드비전은 어떨까요? 결정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어떤 기관 내의 동기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저희 기관 내 동기는 앞서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서 그거에 조금 더 배경을 덧붙여 드리고요. 우선 앞서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세계시민교육 연구는 아니고 어떤 집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유럽의 개발협력 시민사회의 세계시민교육의 어떤 배경이나 이제 그것이 시작된 배경을 좀 공부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한국 시민사회, 개발협력 시민사회 세계시민교육의 배경과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앞서서 이제 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계시민교육하면 제일 먼저 사실은 떠올리는 곳이 이제 유럽 국가들이잖아요. 뭐 영국이나 이제 북유럽도 있지만, 사실 유럽의 국가들이 사실은 이유를 중심으로 세계시민교육이 그동안 많이 이제 발전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이런 개발협력 NGO들이 세계시민교육을 하게 된 그 동기에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전후 복구나 이제 이걸 위해서 사실 NGO들이 많이 생겼어요. NGO들이 많이 생기고 사실 봉사단 파견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봉사단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접한 그런 현장의 상황들을 이제 시민들에게 알리기 시작한 게 뭐 세계 시민 교육이라면 그때 당시에 이제 디벨롭먼트 에듀케이션이라고 했죠. 개발 교육이 이제 시작이 됐다.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정부들도 뭐 이런 개발도상국의 이제 원조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와 공감대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ODA를 이제 늘리려면 국민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ODA를 늘려야 돼서 그것이 이제 그 개발 교육의 시작이 됐다라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한국 시민 사회의 어떤 역사적인 맥락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월드비전만 보더라도 저희도 사실은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개발 교육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2000년 90년대 후반부터 개발 교육이라는 명칭을 쓰진 않았지만 저희가 뭐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기약 체험이나 아니면은 뭐 그걸 기부 교육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개발 교육들을 했어요. 그리고 현장에 뭔가 봉사단이나 이런 분들이 갔다 오시는 분들이 뭐 학교나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이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사실은 교육하는 것들이 어떤 시발점이 됐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사실 어느 순간에 이제 월드비전 같은 경우 그게 2000년대 중반이었죠. 어떤 자연스러운 문제의식이 반로가 된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어떤 자선에 기반한 교육이 아니라 기부에 기반한 교육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어떤 지구 공동체로서 공동의 어떤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인식하고 같이 동참하도록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그 2000년대 들어서면 또 이게 개발 협력의 어떤 역사적인 맥락을 보면 수많은 개발 협력 NGO들이 사실은 개발 사업과 인도적 지원 사업, 전통적인 개발 사업과 인도적 지원 사업으로 메울 수 없는 어떤 영역인 정책적인 구조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애드보커시 활동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대두가 된 게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월드비전도 애드보커스의 필요성이 정책적인 필요성과 정책적인 어떤 강조가 되면서 애드보커시 팀을 만들게 됐고 이 애드보커시 팀 안에서 이런 자선이나 기부 교육을 넘어서는 어떤 글로벌 협력과 연대를 위한 세계 시민 교육을 진행해 보자는 어떤 내부의 동기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남상은 팀장님께서 어떤 이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이 개발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의 확대, 한국적 맥락에서 변화를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 두 번째 질문이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남 팀장님 말씀이 이제 자선과 기부에 근거한 어떤 그런 개발 교육 그런 수준의 내용이었는데 이것이 환경 변화가 되면서 어떤 그 정책과 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애드버커시 영역에 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런 개발 이제 그런 표현은 안 쓰셨지만 개발 교육 등 성격의 내용이 세계 시민 교육으로 좀 전환이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캐시오 씨, 이한희 과장님이나 남성 팀장님이나 두 분 다 발표해 주신 것 가운데 세계 시민 교육, 그러니까 시민 교육이 사실 애드버커시 영역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방금도 그걸 설명해 주셨고.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지만 또 많은 우리 시민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을 세계 시민교육이 시민교육 자체로만 이해하지 이것이 정책과 그런 구조와 정책을 바꾸기 위한 애드버커시 하나의 그런 요소로서는 많이 또 접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교육만 어떻게 보면 참여하는 대상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좀 단체가 구성하는 기획하신 내용과 현실에 좀 간극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시민분들이 난 몰랐다. 내가 받는 교육이 그래서 날도로 교육받고 내가 어떻게 정책을 바꾸라고 하는 거냐. 난 그냥 새로운 지식만 얻는 것인데 이런 얘기도 사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지금까지 한 내용을 배경으로 월드비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 시민 교육을 통해서 시민이 참여 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정책이나 제도를 바꾼 애드버커시로 바꾼 사례가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 시민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게 있으면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사례가 생각이 나는데요.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예. 첫 번째는 제가 생각이 나는 거는 그 MDG에서 이제 SDG로 그 한동안 이제 포스트 2025 이제 아젠다가 논의가 될 때 저희 내부에 이제 청년 활동가 이제 조직이 있었어요. 지도박 행군단이라고. 이제 이 친구들을 중심으로 이제 MDG가 가지고 있는 뭐 성과 한계에 대해서 같이 이제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포스트 MDG에는 어떤 아젠다들이 중요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세계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청년이긴 하지만 이제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이제 제안들을 SDG에 어떤 제안들을 담아낼 것인가를 좀 그 청년들이랑 같이 학습하고 공부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청년들이 사실 다 했고요. 이제 월드비전은 약간 장만 열어드리고 사실은 퍼실리테이션 역할만 했고 청년들이 그 MDG나 이제 SDG에 대해서도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그 비슷한 어떤 또래에 있는 청년들에게 오픈 세미나도 해서 이걸 많은 청년들에게 좀 알리는 활동들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은 그 SDG와 관련된 이슈 페이퍼를 청년들이 이제 작성을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 외교부가 이제 그 UN 그 총회에 참석하기 전에 그 정책 제안서를 그리고 청년들이 이제 정책 제안서만 작성한 게 아니라 캠페인도 같이 진행해서 서명 캠페인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명 청원서와 함께 정책 제안서를 이제 당시에 이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님께 이제 전달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정확하게 반영이 됐다라고 말하기는 사실은 이 SDG 자체가 너무 글로벌 아젠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인과관계를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때 사실 이제 외교부에서도 청년들이 자기 살기도 바쁜데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냐라는 좀 되게 의외적인 반응을 보였고 사실은 그게 이제 월드비전이 얘기하는 것보다 청년들이 얘기했을 때 더 귀담아 듣는 걸 제가 좀 네.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의 사례인데요. 이거는 이제 초등학생의 사례인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세계 시민 교육을 많은 이들에게 하고 많은 이들이 어떤 구체적인 정책 변화에 액션을 취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올해가 이제 시리아 내전 이제 10주기여서 그 시리아 공여국 회의가 이제 3월에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시리아 내전 자체가 너무 많이 잊혀져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한 학교에 이제 그 저희가 같이 협력하고 있는 선생님과 이제 논의하다 보니까 한 학교에서 이제 시리아 어린이들을 대변하는 편지를 작성을 해서 그 편지를 이제 외교부에 전달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청원 캠페인을 하기도 했지만 또 그 우리나라에서 한 만 10세 정도 되는 아이들이 시리아의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시리아 공화국에 참여하는 정부 대표자들에게 장문의 편지를 수백 장을 써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다 모아서 네. 그 공화국에 참여하는 대표단께 전달한 사례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작은 어떤 행동이나 실천들이 사실 숨겨 있어서 그렇지 곳곳에서 사실 그런 네. 연대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한희 과장님 그 캐시오시 자체 사실은 그 22개의 단체들에서 모든 사례를 말씀하시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월드비전에서는 아까 그 모델에도 있지만 시민 교육을 통해서 결국 애드버커시를 통해서 시스템과 제도를 바꾸는 것 연결이 돼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조금 좀 값싼 표현을 하겠습니다. 월드비전이니까 그게 가능하지. 다 다른 데도 가능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월드비전이니까 가능하지라는 뉘앙스가 국제 월드비전의 그런 시스템들을 한국 월드비전이 잘 이렇게 적용하고 하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뜻인데 사실은 그 27개 단체들이 시민 교육으로 혹시 끝나지는 않은지 혹은 방금 남상훈 팀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시민 교육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정책과 제도와 우리 사회의 문화를 바꾸는 것까지 그걸 상정을 하고 세계 시민 교육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세계 시민 교육 자체가 완결된 하나의 끝으로 생각하지 않는지 좀 궁금한데요. 혹시 이렇게 좀 한희 과장님 전반적인 추세나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아까 공유 드린 자료에 보면
뭐 월드비전처럼 큰 규모의 활동하는 단체들도 있지만 중소규모 단체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단체들의 경우에는 사실 한 명이 그 세계시민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회계도 하고 또 경영 지원도 하고 이런 단체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교육을 그냥 강사분들을 파견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거가 어쨌든 최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범주일 거예요. 활동 범주일 텐데 하지만 이분들의 생각들도 단순히 그냥 지식 전달, 그냥 정보 이해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게 어떤 행동이고 실천이고 이런 더 확대되는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는 있어요. 근데 이것을 더 확대해서 이 기반 마련을 위한 뭐 제도나 정책에 어느 정도 인풋을 해서 같이 이걸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인식까지는 아직 네. 그 환경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실무자들은 가능하지만 근무 환경적으로 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이렇게 이한희 과장님이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인력이 적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예를 들어서 교육에만 그치는 의지는 있지만 이럴 수 있다는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시민사회의 세계 시민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되는 데 있어서 좀 가로막는 제약 요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의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외적인 요인도 있을 것 같습니다. 펀딩처가 없다든지, 그러니까 다른 개발 사업에서 부족하다든지, 그런 어떤 법이나 제도, 정책상의 어려움이 있을 거고, 또 모르긴 몰라도 단체 내부에서 그거 왜 하냐, 지금 그거 할 인력과 그 여력이 있으면 더 모금을 더 해라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더 하라든지, 제안서 쓰라고 하든지, 그런 단체 내에서의 어떤 인식 우선순위가 낮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전문성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일단 이한희 과장님 한 3가지 정도만 현재 시민사회의 세계 시민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막는 내외부적인 요인, 개선돼야 할 요인 한 뭐 2-3가지 정도, 그리고 혹시 방안까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부탁드리고요. 또 그 후에 남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뭐 2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민사회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 세계 시민교육 관련된 사업 포함해서 국제개발협력 NGO들의 사업들의 그 재원이 사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후원자들의 모금이잖아요. 근데 이 시민사회 투명성이랑 관련된 이슈들이 이 활동을 더 공고히 하는데 약간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 단체들이 그 단체 결산 자료를 홈페이지에 이제 투명하게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운영비라는 항목이 있어요. 근데 이 운영비라는 항목이 저희 같이 실무자분들은 이해를 하지만 모금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운영비를 이렇게 달갑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낸 돈이 왜 현지에 쓰이지 않고 조직 운영비를 쓰이느냐 이러면서 운영비에 대한 이런 압박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단체들이,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이게 특히 세계시민교육이나 애드보커시 활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예산이 인건비 위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약간 주춤하기는 하지만 이거를 뭐 그냥 그렇다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마는 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그 어느 정도의 성과들을 다른 방면으로 공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협력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면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지금 세계시민 교육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약간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남상은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시민 교육 관련해서는 이제 국회에 발의된 것도 있고, 그리고 뭐 2022년부터는 독립교과목 개설도 논의하고 있고, 뭐 교육과정 개편에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남상은 팀장님이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 민주시민 교육 내용이
그 민주시민이 담고 있는 그 가치가 사실은 국제적으로 이게 더 반영이 되고 책임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한 포괄적인 게 세계시민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세계시민 교육은 이런 국내의 변화에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국제개발협력 NGO들 사이에서 이제는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 SDG도 사실 지속가능 발전법이랑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이랑 이게 다 따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교육에서도 지금 민주시민 교육이랑 세계시민 교육 이렇게 따로 이렇게 논의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어떻게 조정이 되어야 될지라는 고민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법과 조례가 생긴다고 해서 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제도화가 되면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이행하는 시스템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한계점들이 저희 그 활성화를 방해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네. 남 팀장님. 네. 네, 사실 이한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저도 이제 사실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셔서 준비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재학 요인이자 이제 도전 과제는 앞서서 제가 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제 월드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INGO이긴 하지만 사실은 월드비전 전체 파트너십을 통틀어서 세계 시민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은 이제 많진 않고요. 사실은 이제 한국 월드비전의 어떤 기관 차원에서의 좀 중요성, 그러니까 저희 말하자면 이제 회장님께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어떤 인식이 이제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 역대 회장님께서 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있으셔서 이게 어떤 그 시니어 리더십의 의지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는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니어 리더십이 이게 중요한 어떤 전략 사업이다라고 인식을 하시고 중요성을 인지를 하시면 사실 거기에 이제 인력과 자원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좀 환경을 마련해 주시잖아요. 근데 지금 뭐 이한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각 단체들의 어떤 시니어 리더십이 세계 시민 교육을 왜 해야 되냐에 대한 어떤 당위성이나 이것이 기관의 어떤 목적과 가치와 연계해서 생각하는데 한계가 있는 기관들 같은 경우 이게 좀 지속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들고요. 그래서 저는 좀 시니어 리더십의 의지와 생각이 정말 중요하다. 네,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저희는 사실 이게 이제 운영비라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옹호가 이제 3대 사업 중에 하나고 옹호 활동의 일환으로 세계 시민 교육을 하고 있고 사실은 옹호 활동을 위한 전체 예산 중에서 세계 시민 교육은 이제 극히 일부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도 여전히 어떻게 하면은 비용 효과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라라는 요구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저희가 좀 계속 사실 고민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이제 한 15년 정도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월드비전의 어떤 대표 활동, 대표 사업으로 사실은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어서 좀 힘을 받는 건 이제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 좀 네, 그런 상황이어서 다른 기관들 같은 경우 이게 이제 담당자가 있고 없고 그리고 세계 시민 교육이 개인의 어떤 경험과 역량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속성이 담보되기가 되게 어려운 환경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부 환경으로 보자면 사실은 기관 내부에서 예산이나 인력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사실은 정부가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정부의 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지금 세계시민교육, 지금 뭐 민주시민교육까지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세계시민교육 자체를 지금 교육부나 코이카나 지금 심지어 여성가족부까지 지금 확대하겠다라는 전략을 각 정부 부처의 전략에는 가지고 있지만 또 그 정부 부처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들여다보면은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없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이런 것도 저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정부 부처에서도 선언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확산하고 강화하겠다고는 하지만 정작 편성되는 예산이 없다는 점에서는 코이카뿐만 아니라 교육부나 여가부도 마찬가지로 이게 저는 좀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좀
저희가 좀 고민하고 좀 정부에 저희가 좀 요구해야 되는 좀 부분이지 네.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남 팀장님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도리어 세계 시민교육 부분은 시민사회가 먼저 했고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만나는 접촉면이 넓으면서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 자체도 우리가 분절화 얘기 많이 하지만 세계 시민교육도 여러 부처에서 큰 총괄적인 전략이 없이 막 실행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가 우리가 애드버커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애드버커시 해야 할 또 하나의 영역이 자체가 이 시민사회, 이 세계 시민교육의 체계적인 정부의 체계적인 시민사회 전략이나 실행 체계를 만드는 것 자체가 애드버커시한 영역이 아닐까 또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질문이 한 꼭지가 더 있는데 또 시간이 벌써 9시가 됐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7시 반부터 9시까지예요. 그래서 7시부터 하지 않은 이유가 여러분들 퇴근하시고 좀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7시 반부터 시작을 해봤거든요. 근데 다음부터는 또 7시부터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그 얘기는 조금 더 하겠습니다. 혹시 난 여기까지만 듣고 나가야겠다 하신 분이 있으면 자유롭게 나가셔도 되고요. 저희가 한 мак시멈 20분 정도만 그 안에 더 끝날 텐데 더 하겠고요. 혹시 그래서 요 마지막 질문 라운드 돌고 그다음에 여러분 질문 의견 주신 분도 있고 또 참여하신 다른 분들 의견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계 시민 교육을 이제 우리 개발 NGO들 이제 CSO NGO들의 세계 시민 교육을 이렇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사실은 2000년도부터 있던 단체에서 개발 교육을 저희 단체에서 했었거든요. 개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쭉 하다가 이제 됐는데 이게 개발 교육이 아니라 세계 시민 교육을 하다 보면은 전 세계 이 빈곤 문제뿐만 아니라 평화나 인권의 문제, 지속 가능성 문제, 기후 위기의 모든 문제를 시민들이 다루는 그런 문제인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의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돕기 위해서 시리아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모금을 하자, 그들을 이해하자, 뭐 이런 식으로 현상들만 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직면한 지구적 문제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의 인식, 그러니까 새로 알게 되는 것이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런 불평등이나 차별이나 부정의가 만들어지고 심화되고 고착화되는 이런 국제사회의 질서나 아니면 개별 국가의 어떤 정책들을 비판하고 구조들을 비판하고 그걸 개선하는 데까지 나가야지 사실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남 팀장님 말씀하신 애드버커시까지 연결이 되는데 근데 과연 우리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어쩌면 아까 했던 질문과 유사한데 과연 그런 문제까지 인식을 하고 그런 것까지 하고 있느냐 아니면 표면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하고 기부하고 모금하는 게 그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문제의식이 사실 있는 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성찰할 지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이 조금 더 구조적이고 이 발전에 대한 이 세계 시민 교육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가야 할 어떤 그 변화, 발전에 대해서 구조적인 접근을 할 수 있을지 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질문이 드렸는데요. 우리 한희 과장님하고 이한희 과장님하고 남상현 팀장님하고 좀 요 질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 팀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저도 그 질문을 수년째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아직 답을 좀 찾아가는 과정인데 저는 그냥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계 시민 교육은 그 교육 자체로서도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이라는 게 어떤 지식이나 어떤 이해를 기반으로 어떤 새로운 정보 이런 걸 접했을 때 그게 사실 당장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보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이런 글로벌 난제들을 마주할 때마다 그걸 가지고 제가 당장 어떤 실천과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굉장히 많은
스스로의 어떤 성찰과 자기 부인의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뭔가 당장 우리가 기대하기보다는 어떤 시민들의 어떤 그런 참여나 의미 있는 뭐 글로벌 연대 이런 이상적인 것들을 기대하는 것도 이제 되게 이상적인 우리의 목적과 목표이긴 하지만 저는 그 교육 자체로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희 캐시우시 단체들뿐만 아니라 또 뭐 유네스코도 또 다양한 주체들이 지금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어떤 이름 하에 지금 공동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많은 기관들에서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떤 행동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세계 시민 교육을 하지만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은 당장의 경우는 조금 장기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별히 또 개발협력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보면은 세계 시민 교육이 단순히 어떤 모금이나 어떤 홍보나 이런 것을 또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 좀 이런 글로벌한 어떤 불평등이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을까의 관점에서는 사실 애드보커시 활동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이 애드보커시 분야에서 제가 한 10년 이제 넘게 일을 하면서 사실은 이 애드보커시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그런 기관들을 제가 KCUC 단체들에서는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저희의 현 주소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그러니까 여전히 이 애드보커시의 영역이 이런 개발협력 시민사회 안에서는 현장의 어떤 당장의 어떤 개발협력 사업이나 인도적 지원 사업에 비해서는 우선순위가 확실히 좀 떨어진다. 왜냐하면 애드보커시라는 것은 당장 어떤 우리가 개발 사업을 할 때 당장 어떤 투입을 해서 변화를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바라봐야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사실은 긴 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그 구조나 시스템이 변화되는 것이 아주 서서히 사실은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당장의 어떤 성과나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도 사실은 좀 우선순위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좀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MDG 때는 그냥 확실히 좀 원조 패러다임은 맞아요. 원조 패러다임이었고 사실은 북방부가 남방부를 원조로 돕자 약간 이런 패러다임이었다면 사실은 SDG는 전혀 그런 패러다임이 아니거든요. 이 글로벌 연대와 협력과 파트너십이 더 중요한 어떤 가치로 자리 잡고 모든 사람들의 어떤 힘을 결집해야지 우리가 이 이상적인 SDG를 달성할 수 있어라고 되게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여전히 우리 시민사회는 혹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MDG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좀 토론의 장들이 지속적으로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이해를 좀 넓히고 서로의 관점을 좀 이렇게 보완하는 차원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한희 과장님. 네,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 시민사회, 애드보커시가 저희 정책센터에서는 어쨌든 그런 인식 변화랑 더불어서 그 인식 변화로 인한 목소리를 모아서 제도랑 정책을 변화시키는 그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데, 세계시민교육이랑 관련해서는 뭐 애드보커시 활동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세계시민 교육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인지 제고랑 제도화하는 애드보커시가 있을 것 같고 세계 시민성이 담고 있는 실천해야 될 그런 권리나 책임 그리고 다양한 주제들 있죠. 인권, 환경, 노동과 같이 다양한 주제들에서 직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애드보커시 활동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애드보커시 활동 안에 이제 세계 시민 교육 내용을 기반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단체들에게 애드보커시 그런 역량이 충분히 구조화돼서 제도랑 정책을 바꾸는 데까지 가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남상한 팀장님이 말씀하신 리더십의 의지와 그리고 협의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금 느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면서 저희 이제 시민사회단체 중에 27개의 단체만
세계시민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관련된 애드보커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애드보커시를 어떻게 단체들에게 그 필요성이랑 중요성을 알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그 단체들의 리더들의 의지와 방향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NGO들의 협체이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고 그런 그 리더십의 인지 제고를 위한 그런 활동들을 좀 꾸준히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우리 참가자분들 중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김상우 선생님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세계시민 강사로 활동하는 김상우입니다. 이한희 관장님 발표를 들으며 질문 또는 의견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각 회원별로 주력 사업 또는 기관별 미션과 연관된 세계시민 교육의 세부 주제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심을 알았습니다.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인해 교육의 질 제고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교육의 전문성 강화하는 차원에서 각 기관별로 생산 활용 중인 콘텐츠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기능을 보완하거나 또는 각 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하여 해당 이슈별로 강사와 콘텐츠 개발하여 강사 툴을 공동 운영 관리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내용 잘 되었습니다. 우리 김상호 선생님께서는 우리 이제 그 단체들 중에서 서로 강사 풀이나 강사 강의 자료 같은 거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하면 어떨까라는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한희 과장님 꼭 지금 답변을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이런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예,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또 나가신 분들도 있고 하시는데요. 혹시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조금 더 질문이나 의견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세계시민교육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유력한 두 기관이 있으니까 좀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이렇게 마이크로 이렇게 얘기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채팅창으로 남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계속 네. 자, 혹시 또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혹시 있으시면 좀 생각하시는 동안 이게 저희가 이 행사를 기획하고 많은 기관들과 또 많은 전문가들 만났습니다. 근데 공개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많이 토론하기가 좀 아직 단체들 입장에서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아직 오래됐지만 활성화 못된 부분이고 또 단체의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성훈 팀장님, 월드그레 남성훈 팀장님이 단체 내에 여러 가지 좋은 자료와 또 고민들까지도 같이 잘 나눠주셨고 이한희 과장님 또 협의체로서의 그런 기능과 또 회원 단체들 얘기를 귀한 얘기를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세계시민 교육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되면 최종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게 좀 쉬운 질문이 좀 어려운 질문 같은데 세계시민 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굉장히 이렇게 막 잘 되고 예산도 많고 활성화 많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변화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뀔까요? 한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ODA 얘기처럼 굉장히 어딜 가든 막 핫 이슈고 막 굉장히 활발해요. 그러면 뭐가 바뀔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남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제가 사실 그 세계시민교육을 이제 공부하면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사실은 MDG 때
그 Make Poverty History라는 빈곤을 역사 속으로라는 세계 시민 캠페인이 이제 네. 있었어요. 네, 아시죠? 네. 네, 그 유럽에서 유럽의 이제 주요한 이제 개발협력 시민사회들 중심으로 이제 Make Poverty History라는 캠페인이 있었고, 물론 이게 이제 뭐 시비쿠스나 이렇게 시비쿠스 중심으로 이제 그 운동을 시작하긴 했지만, 그 시민사회 단체들 중심으로 그 캠페인을 했으면은 그때 그 G8 정상들이 과연 그렇게 전향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뒤에는 500만 명의 세계 시민들의 이메일, 수많은 그 영국 총리에게 보낸 이메일과 그 캠페인, 거리로 나와서 수많은 시민들이 외친 그 캠페인이 사실은 그들이 그 시민들의 결집된 힘에 의해서 그 방향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상상을 계속해요. 예, 근데 그게 사실 2005년이었고, 사실은 그 뒤로는 그런 수많은 그 세계 시민들의 결집된 힘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근데 그 동안에 그게 벌써 이제 15년 전인데, 그 동안에 왜 이런 시민사회나 시민사회 운동, 세계 시민사회 운동이 그동안 발전되어 왔는가, 저는 오히려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막 영국 같은 경우에도 EU에서 탈퇴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발생하는 여러 이슈들이 자국 중심주의나 약간 폐쇄주의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조금 이제 염려가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약간 이상적인 모습이라 할까요? 그거는 수많은 그 세계 시민들이 그 결집된 하나의 메시지로 정말 그 권력 있고 힘 있는 그 세계를 움직이는 그 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저는 가장 이상적인 세계 시민 교육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한국의 세계 시민 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굉장히 모든 사람이 마치 세계 시민인 것처럼 지식과 또 사회 참여를 하게 되면 나올 변화가 뭐가 있을까? 지금 지표가 뭐가 있을까? 세계 시민 교육 활성화된 뭐 성과 목표일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한국의 해외 성매매가 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탄소 지금 뭐 기후 악당이라고 한국이 얘기되는데 그런 문제가 좀 줄어들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당연하게 ODA가 증대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열심히 뭐 여러 좋은 일 많이 하시지만 가끔 나오는 이런 노동 문제, 해외 현지 노동 탄압, 노동권 침해 문제 이런 문제가 줄어들 것 같아요. 왜? 한국 사회가 세계 시민의식이 세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한국의 인식들이 높아지면 한국의 이런 문제들, 해외에 나와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정책과 제도를 통해서 그거를 감시하고 그거를 규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인 환경이 마련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세계시민교육을 했는데 그 세계시민교육이 되면 뭐가 좋은데 라는 거에 대해서 남 팀장님도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우리가 또 그런 장기적인 비전, 골, 임팩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나가면서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해야 할 일, 쭉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예전에 남 팀장님하고 전화 통화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로벌 정의의 문제에 한국이 조금 더 글로벌 정의를 이루는데 글로벌 차원의 정의를 이루는 한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밑바탕이 바로 이런 세계 시민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마치려고 했는데 우리 이장현 선생님이 의견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 시민 교육을 진행하는 것 자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의 교육을 정리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장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뭐 더 많이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싶은데요. 밤도 늦었고 그래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발전대학 피다가 발전의 눈으로 본 한국국제개발협력의 세계시민 교육이라는 주제로 우리 월드비전과 캐시옵시 남성훈 팀장님, 이한희 과장님 두 분이 좋은 발제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30여 분의 우리 시민분들 참가해 주셔서 좋은 의견도 주시고 같이 집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좀 더 하여튼 성숙하고 발전된 우리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서로 연대하는 그런 계기가 그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또 다음 행사를 해야 되는데 진행이나 내용이나 뭐 방치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좀 올렸거든요. 나가시기 전에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 꼭 해주시면 행사 다음 행사 잘 될 것 같고요. 저희가 9월경에 또 새로운 참신한 굉장히 핫한 주제, 참신하면서도 핫한 주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잘 보내시고요.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